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구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취득세의 세율 한 두 문제 풀어보시고 나머지는 지방세의 비과세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84쪽에 오시게 되면 문제 28번과 29번은 지난 21회 때와 23회 때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교과서에 없는 것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취득세에서 중과세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입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은요 표준세율 플러스 8%입니다. 8%는 중과 기준세율 1000분의 20에 곱하기 100분의 400이죠. 또한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 곱하기 100분의 200 두 배 하니까 표준세율 플러스 4%가 되는 경우가 있죠.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 취득,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입니다. 28번 부동산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 중과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중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여러분 병원의 병실입니다. 의료법에 의한 병원은요 그 병원을 증설했다. 병실을 증설했다. 이거는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그 보건 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꼭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역시 골프장 중과세입니다. 고급주택 중과세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본점 사무소용 주차타워 이것도 중과세가 되겠고요. 주차타워는 뭐 업무용에 관계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과밀억제권역에서 백화점 등의 영업장을 증설했다. 이때도 도시에 꼭 백화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과밀억제권역에서 병실 증설했다. 그리고 백화점을 영업장을 증설했다. 이거는 도시영업종으로서 중과세가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과세가 되는 건 니은, 디귿, 리을 되겠고요. 29번 비슷한 겁니다.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치성 재산을 물어본 거죠.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 별장, 사치성입니다. 골프장, 사치성, 고급주택, 사치성, 고급 오락장, 사치성이 되겠고요. 그 네 가지가 정답이니까 네 개가 되겠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표준세율 플러스 4%입니다. 거기 마지막 거 있죠? 마지막 거는 표준세율 플러스 4%. 이거는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 취득,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인데 이때 4%는 어떻게 되느냐?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에) 곱하기 (100분의 200) 이렇게 해서 4%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0번으로 넘어갑니다. 30번은 취득세 비과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비과세라는 게 뭐예요?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과세하지 않겠다. 즉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이죠. 과세권을 포기하겠다. 자,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취득세에 대한 비과세는 7가지가 되는데 거기 다 나와 있네요. 1번 틀린 겁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로 열고 생략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죠? 국가가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부과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대 국가에서 부동산을 샀더니 상대 국가가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맞는 지문 같은데 지금 사실은 1번이 틀렸는데요. 왜 틀렸느냐면 거기 보세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로 열고 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포함한다 그랬는데 여기 의제되는 법인은 제입니다. 거기 의제되는 법인, 국가로 의지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포함이 아니라 제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지하는 법인도 있는데 이거는 제외되고 순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거기 시험장에 가면 안 보입니다. 포함이냐 제외냐. 제외입니다. 2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출처요 귀속되거나 귀속 또 기부 체납 조건으로 이 귀속되거나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하는 취득은요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1번에서는 국가가 사는 건 모든 것이고 귀속되거나 기부 체납 조건일 때는 부동산에 한합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3번 임시흥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과한다. 1년 기준입니다. 1년 미만일 때는 비과세가 되겠고 1년을 초과하는 것은 과세가 되겠습니다. 4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 여기서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이 되겠고 동산은 3년이 되겠는데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번도 틀렸네요. 지금 1번도 틀렸고요. 4번도 틀렸는데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한 것을 환매기간 안에 매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는요 환상공법 이민 기억하시죠? 그 4번은 뭐냐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경우입니다. 4번도 틀렸어요. 그러나 4번하고 7번은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7번 내용하고는 다른 건데 우선 4번 틀렸고요. 5번 보세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출처요. 개수. 공동주택 개수. 대수는 제외되고요.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중 법령이 정하는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면적에 관계가 없죠. 그러나 시가 표준액이 얼마? 9억 원 이하인 경우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6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입니다. 신탁법에 따라서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경우는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것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주택조합원들이 주택조합에 신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누구에게? 조합원 등에.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취득은 제외된다. 줄 긋고 제외된다는 건 뭐 하겠다?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법에 의한 신탁만 비과세지 주택조합원들이 주택조합에 신탁하는 경우는 그거는 제외된다는 것은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7번입니다. 환매는 환매인데요. 증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입니다.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취득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입니다. 쓰세요. 7번은 이 7번 내용은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 자, 이거는 법률이 바로 뭐냐? 증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증발재산 정리에 관한, 증발재산이라는 건 뭐야? 없어졌다는 거지요. 내 땅이 국가로부터, 국방부로부터 수용당해가지고 국방부가 군사 시설 또는 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 땅을 수행해 갔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수용해 갖고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그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토지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환매권 행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환매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한번 시험에 나왔었죠. 자, 그러면 31번 23회 때 기출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옳은 겁니다. 민법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여러분, 취득세는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 행위를 하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틀렸고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여러분, 이것이 2번이 바로 뭡니까? 설립 시 과점주주죠. 설립 시 과점주주는 어떻게 될까요? 설립 시 과점주주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설립 시 과점주주는 죄입니다. 설립 시 과점주주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3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되거나 좋죠. 기부채 납출 굽고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아까 지난번 문제 나왔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되거나 기부차량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 한해서는 모든 물건 하면 틀립니다. 부동산 등에 대해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등 줄 긋으세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법령이 정하는 고급허락장에 해당하는 임시 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부과하지 아니한다. 임시 흥행장은요 1년 미만일 때는 비과세가 되겠죠. 그러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과가 되는데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치성 재산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임시 흥행장으로서 1년 미만일 때는 비과세인데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치성 재산은 제외된다는 겁니다. 4번도 틀렸어요. 5번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대수선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개수가 됩니다. 개수. 공동주택 개수로 인하여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시가표준액이 얼마죠? 9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 면적에는 관계없고요.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입니다. 과거에 면제였는데 비과세로 바뀌었습니다. 자, 32번입니다. 취득세의 신고납부. 틀린 것 지문이 7개가 나와 있네요.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틀렸죠? 30일이 아니라 며칠이죠?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다가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60일이 되겠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과세물건이 줄차여 중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취득한 이후에 과세물건이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는 중과세 해당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줄차여 가산세는 포함이 아니라 제외입니다.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이제 세금 냈는데 그 이후에 중과세가 되었다면 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날로부터 다시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금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고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4번입니다. 취득세를 비과세 받거나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비과세 받고 경감받고 면제받은 후에 그 물건이 줄차여 부과대상이 되거나 추징대상이 되었다. 부과대상이 되거나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는 줄차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입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5번입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공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할 때는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줄쳐봐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란 쓰세요. 줄 긋고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입니다.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6번 취득세 납세무자가 있는 법인은, 항상 법인은 장부가 있겠죠.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해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그렇죠? 법인은 장부가 있기 때문에 그 장부를 비치해야 된다. 7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줄쳐요 100분의 10,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한다. 이것도 지난번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33번 지난 25회 때 출제된 문제인데 볼까요? 틀린 것. 납세 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자, 취득한 사람이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할 때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번이 틀렸네요.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는 80%의 중가산세가 붙습니다. 쓰세요. 33번에는 1번 지문이 중가산세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재산권 등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란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등기 등록 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다.
등기 등록 관세장이 취득세 납부한 것이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는 출처요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장군수가 이제 추징하겠죠.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여 그렇죠.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뭐한다? 가산한다. 지난 25회 때 출제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5회 때 34번 어떤 문제가 나왔나 보세요. 너무 쉽죠? 33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 34번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브랭크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다음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5번 문제. 자, 몇 문제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35번. 한 번씩 해보시고, 출제 문제를 좀 해드릴까요? 여러분 43번 보세요. 43번.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또 여러분 두 바퀴 돌 때 또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43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지난 24회입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되는 날과 공부상 변경되는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응? 맞나요? 여러분 거기 토지 지목 변경은 사실상 지목 변경되는 날과 공부상 변경되는 날 중 빠른 날이 되겠죠. 그죠?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되는 날과 공부상 변경되는 날 중 빠른 날이 아니라 지목 변경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부상 변경일과 사실상 지목 변경일이 사실상 지목 변경일과 공부상 지목 변경일 중 빠른 날이 되겠죠. 그러나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죠. 2번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일에 관계없이 최종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여러분 연부 취득일 때는 언제가 취득식이죠?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는 날이 되겠죠. 3번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는 지목 변경에 대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과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지목 변경은요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과의 차액을 말하는데요. 법인의 지목 변경은요 실질적으로 법인이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장부상 소요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쓰세요. 3번은 장부상 소요된 비용이다. 4번입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산출세액의 얼마입니까? 100분의 20이 아니라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입니다.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지금 갑소유 미등기 건물입니다. 갑이 지금 등기를 안 하는 거죠. 보존 등기를.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을이 등기를 신청하는 거지요. 법원 판결에 의하여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때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에게 있다? 그러니까 을이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자 대의권을 신청을 했지만 등기 등록은 누굽니까? 갑이기 때문에 갑이 취득세를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인데요. 취득세 관련된 제도 모두 몇 개인가? 지금 22회 때니까 몇 년 전에 나왔죠. 분할납부, 그 당시 분할납부가 있었습니다. 2001년, 2013년까지 분할납부가 있었어요. 2013년까지.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는 있었고, 그 다음에 면세점이 있었고요. 또 신고기간 후에 한 달 이내 신고할 수 있었으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그 당시는 세 가지. 분할납부, 취득세는 물납제도가 없습니다. 분할납부와 면세점과 기한 후 신고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세 개였지만 현재는 두 개입니다. 현재는 두 개입니다. 현재는 뭐만 가능하다? 면세점과 분할납부는 없어졌고요. 기한 후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지났어도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50%를 감면하는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 한번 볼까요? 옳은 것. 지난 22회 때 출제됐는데요. 3번 보세요.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 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나왔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한다 그랬는데요. 임시건축물은 1년 미만일 때는 비과세가 되겠지만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은 이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6번 한번 볼까요?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겁니다. 제가 수정했는데 21회 때 출제됐죠. 옳은 것. 자, 1번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 납부해라. 그런데 중요한 게 가산세 포함이 아니라 줄쳐요. 가산세 제외입니다. 가산세 제외. 잘 안 보이죠? 그리고 2번은 왜 틀렸느냐? 과거에는 2년이었는데 현재는 2년이 아니죠. 틀렸고요. 3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격이 증가되는 경우 신고 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이거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간주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간주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경감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취득세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한다. 틀렸죠?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취득세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등록면허세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